저는 홍익신문의 기자 한미진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취재인데요. 현장으로 저와 함께 가보시죠. 출발하기 전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는 보너스로요. 저는 지난 5월 26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K55 미군기지 정문 앞에 있었습니다. 취재차 온 거였죠.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의 유세 현장이라고 했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5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붉은색 점퍼를 입은 74세의 남성이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우렁찬 목소리가 평택 하늘을 울렸죠.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키는 힘은 바로 여러분의 한 표입니다.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의 목소리에는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단순한 정치인의 연설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수십 년간의 투쟁 경험이 묻어나는 듯한 강렬함이 느껴졌죠. 더 놀라운 건 유세에 참석한 특별한 손님들이었습니다. 이인재, 임창열, 손학규 등 역대 경기도지사들이 모두 나와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어요. 저는 이때부터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하지만 1971년 4월 데모 주동 혐의로 연행되어 또다시 제적을 당하죠. 저는 이때부터 김문수의 진짜 투쟁이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김문수는 대학에서 쫓겨난 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조사하면서 정말 감탄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했을 텐데 김문수는 오히려 더 치열하게 현실과 맞섰거든요. 김문수는 직접 공장에 위장 취업했습니다. 한일도르코라는 회사였죠. 저는 이 회사에 대해 조사해보니 당시 노동자들의 처우가 정말 열악했더라고요. 김문수는 이곳에서 노조위원장이 되어 진짜 노동자로 살았습니다. 김문수는 1970년대와 80년대 대한민국 노동운동에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저는 당시를 아는 한원로 노동운동가로부터 이런 증언을 들었습니다.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현장과 거리에서 온몸을 던진 운동권의 상징적 인물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1980년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벌어진 일은 정말 끔찍했어요. 전기고문과 물고문,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고문 후유증으로 한쪽 귀 청력을 완전히 잃었거든요. 지금도 김문수 후보는 한쪽 귀를 잘 듣지 못합니다. 저는 그를 만날 때마다 이 사실을 떠올리게 됩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치른 대가가 얼마나 컸는지 느껴지거든요. 그런데도 김문수는 굴복하지 않았어요. 감옥을 드나들면서도 노동운동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이런 그의 의지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벌써 포기했을 텐데 말이죠. 김문수의 동료들 중에는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도 있었습니다. 김문수는 고문당하면서도 심상정의 위치를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고 해요. 동료를 지키기 위한 의리였죠. 저는 이런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김문수라는 사람의 인품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1990년대 들어 김문수의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 시기가 그에게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다고 봅니다.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이 연쇄적으로 붕괴하면서 김문수는 깊은 회의에 빠졌거든요. 평생 품어온 사회주의적 이상이 무너지는 걸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저는 그때 김문수의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해봤습니다. 정말 막막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김문수에게는 든든한 동반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 설란영 씨였죠. 저는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설란영 씨는 전라남도 고흥 출신으로 김문수와 함께 노동운동을 했던 동지였습니다. 1981년 9월 26일 서울 관악구 봉천중앙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 정말 소박한 결혼식이었다고 해요. 웨딩드레스 대신 원피스에 면사포만 착용하고 별도의 청첩장도 없이 조촐하게 진행했죠. 저는 이런 모습이 참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화려함보다는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설란영 씨는 김문수가 수배 중일 때 자신의 자취방에서 도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김문수는 당시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갈 곳이 없으면 나에게 시집 오는 게 어떻겠냐. 저는 이 말이 참 로맨틱하면서도 현실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는 의지가 느껴졌거든요. 결혼 후 설란영 씨는 노동운동에 전념하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서점을 운영했습니다. 저는 이런 내조가 있었기에 김문수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의 권유로 김문수는 민주자유당에 입당했습니다. 혁명의 시대는 같다는 말을 남기면서 말이죠. 저는 이 결정이 그에게 얼마나 어려운 선택이었을지 상상해봤어요. 평생의 신념을 바꾸는 일이었으니까요. 1996년 김문수는 신한국당 공천으로 부천시 소사구에서 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됩니다. 저는 이때부터 그의 진가가 발휘되기 시작했다고 봐요. 김문수는 19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중 9년을 국정감사 최우수위원으로 선정됐습니다. 저는 이 기록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국회 출입기자단이 뽑은 약속 잘 지키는 국회의원 1위, 일 잘하는 국회의원 1위에도 선정됐거든요. 특히 결시가동 돕기에 앞장섰습니다. 1999년 결시가동 돕기 의정활동 공로패를 받을 정도였죠. 저는 이런 모습에서 그의 진심을 느꼈어요. 어린 시절 가난을 겪었기에 아이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06년 김문수는 경기도지사에 도전했습니다. 행정 경험이 없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아내 설란영 씨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10년 넘게 정부기관과 국정감사에서 씨름을 했기 때문에 결코 경험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정말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김문수는 당선 후 민선 최초로 경기도지사를 연임할 정도로 뛰어난 능력을 보여줬거든요. 저는 김문수의 경기도지사 시절 업적들을 조사하면서 정말 놀랐어요. 2009년 한국 매니페스토 운동 본부에서 공약 이행도 평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공약 이행 2년차 목표 달성 최우수, 주민소통 마이너스 민관협력 최우수, 웹소통 최우수 평가를 모두 받았죠. GTX라는 개념도 김문수가 창시한 겁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밀어주고 있는 GTX 말이죠. 저는 이 대목에서 웃음이 나왔어요. 정치적 성향이 다른데도 좋은 정책은 인정받는구나 싶었거든요. 김문수 가족은 지금도 정말 소박하게 살고 있습니다. 20평 남짓한 아파트에서 20년 넘게 살았어요. 저는 이런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져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했죠. 딸 김동주 씨는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사회복지사입니다.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사회를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런 가족의 모습에서 김문수라는 사람의 진면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2025년 6월 김문수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74세의 나이에도 전국을 돌아다니며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 열정이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길이었어요. 지난 5월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압박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김문수 후보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감탄했습니다. 과거 노동운동 시절의 투쟁 정신이 다시 살아났더라고요. 당헌 74조에 따라 대통령 후보의 당무 선권을 발동한다. 김문수 후보는 당 지도부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당사 대통령 후보실을 점거하기까지 했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70대가 되어서도 점거 농성을 할 정도로 의지가 강하다니요. 결국 김문수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물러났고 김문수는 당당히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되었죠. 저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김문수라는 사람의 끈질긴 생명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지금 김문수 후보의 재산은 10억 6천만 원입니다. 다른 정치인들에 비하면 정말 적은 편이에요. 이재명 후보가 30억 8천만 원, 이준석 후보가 14억 7천만 원을 신고한 것과 비교하면 말이죠. 김문수 후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거 때마다 낸 특별 당비의 합이 20억 원이 넘는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뭉클했어요. 정치를 위해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내놓은 거잖아요. 하지만 최근에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튜브에서 설란영 씨를 공격한 거예요. 저는 그 영상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란영 씨는 대학생 출신 노동자와 찐 노동자가 혼인한 거예요. 균형이 안 맞을 정도로 대단한 남자와의 혼인이죠.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온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저는 이런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노동운동을 같이 했던 동지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싶었거든요. 김문수 후보의 반응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화를 내거나 격하게 반박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말했죠. 유시민 씨가 내 아내가 나와 결혼할 때 고졸이었고 공장에 다니는 여자였다며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금속노조의 청년 부장과 여성 부장을 맡아 일하고 있을 때 서로 알았고 우리는 동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말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설란영이 김문수고 김문수가 설란영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44년을 함께 산 부부의 진짜 사랑이 느껴졌거든요. 아내를 지키려는 남편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어요. 김문수 후보는 SNS에 이렇게도 썼습니다. 제 아내 설란영 씨는 25세의 세진전자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될 만큼 똑 부러진 여성이었습니다. 2년 반의 감옥 생활을 하는 동안 묵묵히 곁을 지키며 희망과 용기를 주던 강인한 아내였습니다. 위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저와 가족을 지킨 훌륭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김문수 후보의 모습에서 진짜 정치인다운 품격을 받습니다. 공격받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저는 김문수 후보의 취재를 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의 구체적인 미래 비전이었습니다. 74세의 나이에도 30년, 50년 후를 내다보는 그런 해안이 있더라고요.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를 어떻게 바꿀 계획인지 저는 그의 공약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GTX 전국화 계획이었어요. 김문수 후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GTX는 제가 처음 설계하고 추진했던 국가교통혁신 프로젝트입니다. 수도권만 누리던 속도와 기회를 부산도, 광주도, 대구도, 대전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정말 감탄했어요. 경기도지사 시절 만든 GTX를 이제는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거잖아요. 수도권 GTX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충청, 광주-전남 등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하는 계획입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30분 출퇴근 혁명이라는 표현이었어요. 전국 어디서든 30분 안에 직장에 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발상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김문수 후보는 메가시티 개념도 제시했습니다.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등 5개 초광역권을 GTX로 연결해서 하나의 거대한 도시권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에요. 저는 이런 계획을 들으면서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지방 소멸을 걱정하는 요즘 이런 방식으로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아이디어가 신선했거든요. 청년 정책도 인상적이었습니다. 333 청년주택 공급이라는 게 있어요.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낳으면 3년, 둘째 아이 낳으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 호씩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 공약을 듣고 정말 현실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청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집 문제잖아요. 그걸 9년간 지원한다니 정말 파격적인 정책이죠. AI 정책도 눈에 띄었습니다. AI 청년 스타트업 빌리지를 전국에 조성하고 AI 청년 인재 20만 명을 양성하겠다고 했어요. 74세 할아버지가 AI 이야기를 하는 게 신기했지만 알고 보니 챗GPT를 자주 쓴다고 하더라고요. 경제정책은 자유경제혁신 기본법 제정이 핵심이었습니다. 신기술, 신산업 분야 규제를 대폭 철폐해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투자저해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혁신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정책들을 보면서 느꼈어요. 김문수 후보가 정말 준비된 대통령 후보구나 하고 말이죠. 경기도지사를 2번 한 경험이 있어서인지 정책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어요. 국방 정책은 더욱 강력했습니다. 한미동맹 기반 핵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한국형 삼축 체계 보완, 필요시 전술핵 재배치나 NATO식 핵 공유 검토까지 언급했어요. 핵 추진 잠수함 개발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국방 정책을 보면서 김문수 후보의 현실 인식이 정확하다고 생각했어요. 북한 핵 위협이 현실인 상황에서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억제력을 갖춰야 한다는 거죠. 복지 정책도 세심했습니다. 디딤돌 소득 도입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르신부터 영유아까지 예방접종을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0세부터 17세까지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도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정책들을 보면서 김문수 후보의 철학을 알 수 있었어요.
자유롭고 역동적인 경제, 강력한 안보, 따뜻한 복지. 이 세 가지의 균형을 추구하는 거더라고요. 평택 미군 기지 앞 유세에서 만난 김문수 후보는 여전히 열정적이었습니다. 74세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활기찬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인상적이었던 건 아내를 향한 그의 사랑과 나라를 향한 그의 비전이었습니다. 44년 전 어려운 시절 함께 노동운동을 했던 동지를 아내로 맞이하고 지금까지 한결같이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이 나라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확고한 신념. 저는 이런 김문수라는 사람이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의 정신과 가족을 지키는 따뜻한 마음. 청렴 결백한 그는 정정당당 이란 슬로건으로 최선을 다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꼭 대통령에 당선되기를 바라며 나라를 위한 원대한 꿈을 현실로 이루고 영원히 존경받는 한 대통령으로 남길 바라며 오늘의 취재는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리고요. 더 나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 챙기시고요.